그래서 결혼할 때도 보면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남편이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지. 근데 내가 고칠 수 있겠지 라는 이런 생각은 절대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절대 못 고쳐요. 피디님들,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자매가 한 3자매가 있어. 첫째 딸, 둘째 딸, 막내 딸. 다 뭐 조건 비슷하고 다 괜찮아요. 몇째를 선택할 것 같아요? 둘째요. 둘째. 왜? 둘째가 유전적으로 제일 이쁘대요. 우리 피디님은요? 전 장녀요. 장녀. 역시 연령대가 있고 큰딸이 또. 책임감이 책- 있을 것 같아요. 또 피디님은요? 막내만 아니면 돼요. 왜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만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아, 막내라서? 네. 그럼 다른 피디님들 왜 막내 안 했어요? 피디님 말한 것처럼 그 묘한 뭔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딸이 많다고 하면 그중에 막내딸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남자분들 은근히 있더라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희한해. 아니 막내딸이면 어릴 때부터 사랑 더 받고 막내니까 애교도 있고 이럴 것 같아서 난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약간 좀 더 어릴 것 같고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가요? 네. 피디님들이 다 원실 속 화초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막내딸이라고 해서 온실 속의 화초는 아닌 것 같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남자들이 이 막내딸인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여자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여자들의 특징이 궁금한데 네.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럼요. 이런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자라고 귀하게 자라고 오냐오냐 자랐을 거 아니에요. 막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온실 속의 하트처럼 자라면 어때요? 감싸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유대관계가 너무 깊어. 또 순수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봐. 당하고 사는 일이 거의 없잖아. 부모님 보호 아래 좋은 것만 보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커먼 세상이 있는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럼 되게 긍정적이어서 결혼 상대로 좋지 않나요? 겉으로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실상 살아가는 데는 좀 양날의 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왜 남자들이 이런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여자들을 왜 꺼려 하는지에 대해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회성이 부족하다입니다. 부모님이 해주는 대로 다 자랐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배우려는 의지가 없거나 절대 본인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거나 뭐 이런 좀 이기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럼 어렸을 때 매번 받기만 하면 진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그리고 눈치가 없지. 왜 우리 눈칫밥 먹는다고 하잖아. 좀 약간 힘든 환경에서 살면 눈치도 좀 생기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센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을 수밖에 없지. 소위 센스라는 게 부족한 거죠. 다 내 맘 같은 줄 아는 거지 그냥. 어릴 때 알바했을 때 네네. 같이 일하던 여자가 약간 이런 아 사람은 나쁘진 않는데 네. 센스 없는.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래 뭐라 말하기 힘들고. 그렇지. 또 그래서 거기다 심한 말하고 좀 찍는 소리 하고 이러면 또 울어버릴 수도 있고. 마음이 또 약하잖아, 이런 친구들이. 착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이제 이게 칼날이 돼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우 숨 막혀요. 숨 막히죠. 이런 여자랑 연애하면 또 많이 힘들겠네.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 공주님 대접해줘야 됩니다. 뭐 학교 다닐 때 기사 아저씨가 다 데려다주고 어디 혼자 갈 수가 없어. 그러니 결혼해서도 다 남편이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다 해야 돼. 저는 은행 업무 못 보시는 분들도 봤어요. 엄마가 다 해주고 집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해주다 보니까 은행 업무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다 해주니까 엄마가. 설마. 진짜로요. 예전에 저희 그 상담하러 오셨던 여성분이 이걸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엄마한테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이건 양반인 게 제 아는 여자 그 사람은 네. 설거지도 못했는데. 아줌마가 해주니까. 집에 매일 상주하는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잖아. 뭐 설거지 하겠어요. 엄마가 뭐 설거지하게 냅두겠어. 아줌마한테 다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설거지 빨리 하겠냐고. 근데 그건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예 안 시키는 엄마들도 있고 왜냐면 저도 엄마가 웬만하면 집안일을 잘 안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 아줌마를 계속 쓸 수 없잖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친구들은 또 커서도 특히나 있는 집 딸들은 엄마가 또 아줌마 써줘 시집가서도 그러면 뭐 할 기회가 없는 거죠. 하고 싶어도 남이 다 해주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받아왔으니까 이런 대접이 당연하게. 당연한 거, 당연한 세상이죠. 그들의 세상.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자취를 해 혼자 살아. 근데 아주 좋고 넓은 집인데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거나. 그럼 또 아줌마 부르겠지 뭐. 불러주지 또 집에서. 뭐 부잣집 딸들만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근데 꼭 이런 부잣집 딸이 아니더라도 너무 온실 속의 하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자란 친구들은 집이 어지러울 수도 있고 정리하는 방법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모르는 대로 두는 거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은 집안일을 뭐 해주는 거. 내가 할 생각하고 해야죠.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세 번째입니다. 유리 멘탈입니다. 고생해보고 조금 힘듦을 많이 알아야 어때요? 정신력도 강해지죠. 이것도
이제부터 단련이 되는 거잖아. 근데 멘탈이 어떠겠어 이런 분들은? 힘든 일을 겪어본 적도 없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다 나서서 해주고 내가 뭐를 해본 적이 없어 일 처리를. 그렇다 보니까 조그만한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고 못 받아들이고 아파버리는 거죠. 조금 뭐라 그러면 막 울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진짜 최대한 빨리 한 성인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내보내야 돼. 그래서 알바도 좀 시켜보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 부딪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잣집 아들 딸들이어도 부모님이 또 강하게 기르신 분들은 또 이러지 않아요. 결단력이 있고 또 야무지고 자기 주장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감싸고말 도는 온실 속의 핫초 같은 여성들은 이럴 가능성이 크죠. 네 번째입니다. 판단력이 없다입니다. 어떻게 해? 판단할 시간을 주겠어? 온실 속의 핫초인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그냥 알아서 다 해주니까 판단할 시간이 어딨어. 그냥 귀찮은 거야. 판단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알아서 해줘 이렇게. 딱 시키는 것만 하고 이제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판단력이 없다 보니까 결정장애가 있을 수 있고 남의 말에 또 귀가 쉽게 열려서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어머님들이 가끔씩 오셔서 이제 가입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따님이 시켜서 엄마가 오는 거죠. 그냥 엄마 갔다 와 그냥. 그래서 이제 자기 결혼 문제인데도 엄마가 원하는 이상형을 얘기하고 가고 그냥 만나만 나가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원하는 사익감을 원하는 사이가 엄마 말대로. 어떻게 보면 마마거래 좀 이 경계선상에 있어야 되는 스타일일까요? 결정 장애일 수도 있겠네요. 결정장애지. 그렇게 자라온 거지 그냥. 결정할 수 없게끔 결정을 해주는 거죠 부모님이. 이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친구들이에요. 대표님 이건 그냥 마마 걸 아니에요? 마마 거리지 않냐? 온실 속에 핫초면? 부모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혼할 때도 보면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남편이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지. 온실 속에서 핫초처럼 자란 여자 어머님들의 특징이 자기 딸이 그 온실 속에 핫초라는 걸 알아. 그래서 오시면 물가에 내놓은 뭐 애기 같아요. 막 이런 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강단 있고 좀 생활력 강하고 좀 이렇게 자기 딸을 포옹해 줄 수 있는 남자분들을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딸이 길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을 텐데 그렇게도 감싸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자식이 나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를 또 그거를 즐겨하고 좋아하시는 또 부모님의 성향인 것 같기도 해요. 애가 커도 그냥 이 품 안의 자식이 죽을 때까지인 거지. 근데 그런 애가 결혼한다 하면은 또 사이는 엄청 깐깐해질 거고. 사이 엄청 깐깐하죠. 그러니까 이런 집에 이제 결혼해서 못 견디고 나오시는 분들도 저는 재혼 상담할 때 보면 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태어난 환경 자체가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핫초가 순식간에 잡초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여자분들 같은 경우를 만약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거나 이런다고 하면 그녀의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판단할 때. 그리고 혹여나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야. 근데 내가 고칠 수 있겠지. 라는 이런 생각은 절대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절대 못 고쳐요. 왜요? 아니 어떻게 고쳐 이거를.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 살아온 내 세월도 지금 내 습관도 한순간에 못 고치는데 환경이잖아. 환경. 평생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자신을 접고 이 여자에 맞춰 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찐사랑 아니면 안 되겠네. 찐사랑도 힘들 것 같은데. 찐사랑이 이제 이런 분하고 살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움으로 변하지 않을까? 원망? 이게 벗겨지면은 그렇지, 벗겨지면. 일단 나를 피곤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피곤할 것 같지 않아요? 괴로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온실 속의 핫초 같은 여자분의 사례는 다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도 강하고 또 자기의 결정과 결단력도 강하고 야무진 여성분들도 물론 있거든요. 그래서 온실 속에 자란 핫초라고 해서 다 같은 핫초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좀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조금 일부의 또 여성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또 너무 편견을 갖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